네, 스콜세지 감독님 작품 세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작품이 제가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이제 두 시대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 그러면 일단 이제 90년대가 되겠죠. 90년대부터 2000년대 전까지. 사실은 갱스 오브 뉴욕에서 저는 스콜세지 마지막에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의 이 기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상당히 공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감독이 스타가 아니라 배우가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서야 되는 것이 영화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 사실은 디카프리오가 해준 활약이 대단히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었으면은 사실은 마틴 스콜세지라는 영화 감독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수가 있을까요? 뭐 없을까요? 모르죠. 또 스콜세지가 다른 스타를 또 잡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2000년대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대단히 중요한 페르소나 역할을 했다. 그거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90년대까지도 91년 케이프 90년 91년 일단 좋은 친구들 케이프 피어, 그다음에 순수시대, 카지노, 쿤둔 비상근무가 있는데, 일단은 드니로가 여기서도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이나 케이프 피어, 카지노 같은 경우는 거의 드니로가 뭐 케이프 피어는 뭐 거의 전면에 나섰지만은 좋은 친구들이나 카지노도 약간 우리나라 그 송강호 배우님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전면에 있기는 있는데 그 중간에 서 있고 연기에 관해서는 주변에 아주 맛깔진 조연들이나 여배우들이나 뭐 다른 남자 배우들의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로서 드니로가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바깥의 감독이 스콜세지면은 영화 안의 감독은 마치 드니로, 뭐 현장 지휘자처럼, 물론 감독도 현장 지휘자지만 그야말로 현장 속의 현장이잖아요. 촬영 임하는 배우들은. 그랬을 때 그렇게 스콜세지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로버트 드니로가 영화상에 직접 출연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메꿔주는 방식으로 일단은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좋아 보이기도 하는 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감독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드니로는 최고의 존재라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대단한 콤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90년대 이 감독의 특징이 뭐냐? 이 마틴 스콜세지. 그러니까 스콜세지가 사실은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의 이야기를 더 이제 하겠지만, 브라이언 드 팔마와 견줄 정도의 스타일리스트예요. 그런데 90년대에는 MTV가 시작이 되고, 이제 뭐 요즘 MG 많이 이제 어리신 분들은 MTV가 뭐야 이러실 텐데, 유튜브가 이제 다 많이 있으니까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방송국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의 영상 기법 자체가 굉장히 더 화려해지고, MTV 시대니까 뮤직비디오 그런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화려하게 느끼는 그런 뮤직비디오의 느낌이 사실 9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 마돈나라든지 이런 슈퍼 팝스타들이 등장을 했고, 이 스타들이 만들어낸 어떤 영상적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화려해져서 정말 끝까지 가거든요. 이거를 스콜세지가 그냥 거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촬영의 스타일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열려 있죠. 그거를 또 본인의 방식으로 또 이제 본인의 스타일로 녹여내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제 케이프 피어, 좋은 친구들, 카지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케이프 피어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이나. 케이프 피어에서나 좋은 친구들에서나 카지노에서나 역시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표면적이고 현상으로서 다루는 것을 넘어서
어떤 인류 문학적인 것, 인류학적인 형태, 인류학적인 형태로 영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야심이 사실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에서 보여지는, 지금까지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영화적인 어떤 스타일이나 영화적인 그런 색감은 화려해졌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지니고 있던 영화의 고유한 주제의식 자체는 전혀 사그라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에서도 제목은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철저하게 wise guys, 현명한 남자들, 현명한 길바닥 남자들, 길에서 생존할 수 있는 스타일리시한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깡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떤 깡패적인 스타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속한 세계 자체를 그려내고 있어요. 스콜세지는. 그러니까 브라이언 드 팔마가 obsession이나 뭐 블로우아웃이나 결과적으로 정치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존 트라볼타가 연기하는 주인공의 내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킬러도 본인이 좋아서 죽이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물 군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역할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드라마를 그리더라도 드팔마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스콜세지는 개인적인 영역을 그리는 것 같고 개인의 내면을 그리는 것 같은데 일단 철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는 게 없어요. 마틴 스콜세지 차원에서는. 이게 사실은 스콜세지 영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치 보고 나서는 교양서적을 읽은 것 같은, 깡패 영화인데도 교양서적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르포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좋은 친구들 같은 느낌에서는 약간 스타일이 변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망집에 빠진 게 아니라 저 인간들이 망집에 빠진 인간들이 다수의 인간들이 구축해낸 게 지금 사회일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이 더 원숙해지는 거죠. 반골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은 사실은 거의 쫓겨나야 되는 수순인데 헐리우드에서 기묘하게 줄타리를 이어나가요. 줄타기를.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 차원의 깊이를 헐리우드의 돈줄에게 어필을 하면서도 그 돈줄을 끌어들이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사실은 마틴 스콜세지 영화에서 상당히 많이 이게 드러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리에게 생각해주게 하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라는 것이 본인의 개인의 예술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 스태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한 수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장의 역할을 했을 때 수장이 사업을 따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비전이 돈줄들, 그 헐리우드 제작자 돈줄에게 뭐야? 어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필이 됐다는 얘기잖아. 참 이거는 참 대단한 지점이에요. 이게 스콜세지 영화 뻔하다라기보다 위험하잖아요.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누구라도 돈을 투자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나라도 투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없는 나라도 빚져서라도 투자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누구나.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는 지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무엇을 찍을 것이다. 대중과 부합하고 영합하되 본인의 고유한 시선은 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고유한 시선이 대중의 시선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다. 흥행은 100% 장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거의 확신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쥐라기 공원, 뭐 조스, 뭐 이런 흥행작 사이에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구하기 같은 걸작들이 또 껴있으니까 이제는 완전한 감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스콜세지는 작가로서의 확신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뭐 200% 있겠죠. 미국이 배출한 최고의 예술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의 영화에 돈줄을 투자했을 때 돈이 될까라고 물었을 때는 사실 퀘스천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돈줄을 끌어다 써서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를 찍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대단히 박수 쳐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그 마케팅 능력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절정에 이른 게 이 이디스 와튼의 절정에 이른 것이 이디스 와튼의 순수의 시대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작가주의 영화인데 이 영화를 찍은 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렇게 잘 쓴 19세기, 20세기 연애소설, 일제시대 때 쓰여진 연애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찍은 건데 이거 투자를 어떻게 받았는지도 진짜 궁금해요. 하여튼 뭐 여기 다니엘 데이 루이스랑 미셸 파이퍼랑 위노나 라이더가 아마 주인공일 텐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한번 사진이라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 영화인데 상당히 저도 좋아하는 영화예요. 걸작이기도 하고 이제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이기도 한데 이것도 사실은 선뜻 투자하기가 그렇게 쉬운 영화는 아니잖아요. 20세기 초에 쓰여진 연애소설을 누가 20세기인지 19세기인지 하여튼 옛날에 쓰여진 연애소설을 영화화하겠다는데 이걸 누가 보냐. 이렇게 또 딴지를 걸 수가 있잖아요. 제작자들이. 이 생각 없는 제작자들, 배급사, 투자자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영화는 찍어야 되는데 지네가 찍을 역할은 없으니까 굉장히 고통받는 또 영혼들. 근데 또 감독들은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영혼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뭐 이거는 뭐 기회되면 또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영화적인 특징을 스콜세지가 가지고 있다. 그러고 나서 카지노에서 이게 절정을 이뤄요. 이 영화는 흥행에는 제가 흥행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본 편인데 이 영화가 아마 흥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흥행이 월드 박스오피스가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을 1억 달러를 벌었고 북미에서 4천만 달러 정도를 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벌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1억 1600만 달러 나름 흥행인데 글쎄 근데 이게 투자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은 스콜세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영화적인 모든 파워를 이동진 평론가는 4.5점, 4.5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신 거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영화인데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스콜세지가 약간 뭐 흔들린다라는 표현보다는 과연 이런 슈퍼 초대형 프로젝트가 마틴 스콜세지에게 맞나 싶은 수준의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지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90년대는 헐리우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슈퍼 이 돈 파워와 작가주의가 마틴 스콜세지 인생에서도 굉장히 줄타기가 심하게 이루어진 그런 9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90년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90년대도 이제 옛날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항상 90년대의 미국이나 90년대 IMF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IMF에서 현실이 완전히 드러났지만은 뭐 미국도 이제 2000년에 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이제 그런 것이 들어왔지만은 굉장히 90년대 하면 풍족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본의 아니게 그걸 얘기하면 전 8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이제 초등학교를 보냈고 뭐 이거는 제 경험을 떠나서 90년대라는 시대 자체가 빌 클린턴이 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소련이 붕괴됐고 미국은 슈퍼파워로 완전히 나가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떤 이런 IT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슈퍼 신생 기업이 컴퓨터를 통해서 완전히 군림하기 시작했고 경제는 풍족하고 도덕이나 자유로운 가치도 있지만은 자유 그 자체 나 자신을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MTV 방송국, 인터넷의 보급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매스미디어의 힘이 완전히 뭐 광고라든지 이런 힘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풍족함,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경제적인 터져나감, 이게 아주 배 터져나감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90년대의 특징이라고 봤을 때 헐리우드는 오죽했겠어요. 뭐 사회 전반이 이러면 헐리우드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는 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마틴 스콜세지 감독도 이런 식의 90년대의 미국 사회 전반의 풍족함을 등에 업고 영화를 찍었으나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의 반골 기질이 좀 남아 있었다는 거죠. 저는 90년대 스콜세지를 평가하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뭐 그렇게 90년대의 스콜세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친구들은 걸작이고 카지노라든지 뭐 케이프 피어, 순수의 시대, 뭐 비상근무 뭐 이런 작품들은 다 걸작이죠. 쿤두는 못 봤어요. 비상근무는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거고 다 지금 걸작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과연 헐리우드의 그 돈 지읒 리을과 과연 부합이 되느냐, 부합이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좀 갸우뚱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는 참 기묘한 동거였다. 80년대, 70년대는 사회와 날이 선 스콜세지의 모습이 보여졌고 그것도 그의 영화에서 확실히 그런 것이 보여졌다면은 90년대는 이 사람 반골인데 이런 걸 찍어?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 그런 느낌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좋은 친구들 케이프피어, 순수의 시대, 카지노, 쿤둔, 비상근무 한번 보셔도 역시나 스콜세지다라고 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